LA 다운타운 의류 상가가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 상가 공실률이 올라가면서 점차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금리와 재택근무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주요 도시 오피스 공실률이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30대 한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용의자가 20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DNA 검사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여진의 구조 작업도 난항을 겪으면서 중국 당국은 부상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20대 은행 여직원이 80대 노인 고객의 계좌에서 18만 달러를 훔쳐 달아나 수사당국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다운타운 의류 상가가 요즘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 복도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을 더럽히는 등 상권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LA 다운타운 의류 상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비에 젖은 채 방치된 의류 박스들, 길거리는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그냥 보기에도 을씨년스러운 이 모습은 오늘날 LA 다운타운 의류 상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의류업계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공실률이 올라갔고 유동인구가 적어지면서 점차 슬럼화되고 있는 겁니다. LA 다운타운 의류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노숙자들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가 인근에 머물며 화장실을 사용하고 복도에 숨어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여기 패션 디스트릭 있는 데까지 많이들 오고 있죠. 그리고 주중에도 저희 건물 안에까지 홈레스들이 들어와서 그 비상구 있는 계단에서 자고. 노숙자들은 빈 박스를 주워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방서 와서 불 끄고 그래서 다행히 크게 화재가 나진 않았지만 저희 인사이드에 불이 나면 이제 연기하고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저희들 옷 같은 게 데미지가 많이 난 적도 있었죠. 노숙자들의 폭력적인 행동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상가 2층에 자리한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 한 노숙자가 난입해 이틀 연속 소동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노숙자들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고요. 노숙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몽둥이나 스틱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부시고 유리 같은 거를 많이 깨고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상인들은 불경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옛날에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돈도 주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익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나워진 것 같아요. 노숙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치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시 카메라에 의존하기보다 순찰 인력이 더 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업무용 빌딩 시장이 수요 감소와 높은 대출 금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은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회사 코스타그룹은 오피스 공실률이 최근 13.6%로 2019년 말 9.4%에 비해 대폭 올랐다고 조사했습니다. 내년 말에는 15.7%로 더 상승하고 2026년 말에는 17%를 넘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실률은 수요 감소가 주 원인으로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 수는 감소해 사무실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여러 곳에 오피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업무 공간 정책도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콥 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일주일 중 일부를 재택근무로 하는 기업은 올해 4분기 62%로 1분기 51%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보안카드 사용 현황을 추적하는 캐슬 시스템스는 사무실 출퇴근이 팬데믹 이전의 절반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를 추적하는 플레이셔사도 출근율은 60에서 65%로 추정된다며 더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내년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건물주들은 높은 공실률에 임대료 수입 감소, 여기에 높은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에버코와 ISI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리가 3에서 4% 수준이지만 요즘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보다 2배 정도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에서는 오래된 사무용 건물을 아파트로 리모델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회사 트랩은 현재 은행 대출과 부동산 담보 증권으로 전환된 대출의 연체율은 6%로 팬데믹 이전 1% 미만에 비해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코로나 확산으로 시작된 충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19를 겪었는지 모를 정도로 예상 추정치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예상국 12호의 2020년 1월 당시 전망과 지난주 전망치 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은 4년 전 예상치와 비교해 0.3% 많은 정도로 연평균 성장률은 1.8%로 나와 4년 전 예상치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4년 전 예상치 4.2%보다 소폭 낮은 3.9%로 조사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기는 하지만 4년 전 예상한 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4%와 비교하면 현재는 2.5%로 추정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 5.25에서 5.5%는 4년 전 예상보다 3%포인트 높고 채권금리도 예상보다 1%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로 원격 근로 등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족 중시 등 사회적 관계, 소비하는 방식 등에도 변화가 있었다며 지금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생각해온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한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용의자가 20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7월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나흘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한인 레베카 박양. 성폭행당한 흔적이 있었고 직접적인 사인은 목 조르기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났습니다. 당시 연쇄적으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던 때라 언론에서도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수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현상금까지 내걸렸지만 끝내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2007년 한 공원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DNA 검사 결과 4년 전 숨진 박양의 몸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습니다.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몽타주가 배포됐지만 이때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미궁으로 빠진 사건 용의자의 꼬리가 밟힌 건 박양이 숨지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11월 과거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던 같은 공원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두 차례에 걸쳐 마체테 칼을 휘두르며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후 경찰이 지난 일요일 40대 남성을 체포했고 DNA를 채취했습니다. Everything we have at this point leads us to believe that Mr. Diaz is also involved or a person of interest in regarding the murder of Rebecca Park, which occurred in July of 2003, as well as possibly 2 or 3 other sexual assaults that occurred in Fairmount Park over a period of time. 경찰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오늘 필라델피아 카운티 검찰은 올해 46살의 엘리아스 디아즈를 살인과 살인미수, 사체훼손, 강간,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디아즈에게는 박 씨가 살해됐던 당해 4월 21살 여성 성폭행과 10월 37살 여성 성폭행 미수, 그리고 2007년 29살 여성 강도 성폭행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유가와 놀만디 말리포사길 사이에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 미터기가 완전히 휘어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가로수와 충돌해 차량 앞부분은 완전히 완파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LA 한인타운 비로 인도를 걷는 사람이 적어 자칫 사람이 있었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유가와 말리포사 인근 사고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운전자와 동승자도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고 원인으로 빗길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직에 도전 중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상승세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브레이크스루 캠페인이 주도한 당내 여론조사에서 총 45%를 득표해 경쟁 후보인 태미 머피 후보를 2배 이상으로 크게 압도했습니다. 김 후보는 초반 승세와 관련해 뉴저지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방문하는 곳마다 유권자들이 먼 길을 운전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패 혐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현역 밥 메넨데스는 6%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메넨데스는 이집트 정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민주당원들이 집중 거주하는 맘모스 카운티 내 당원 투표에서도 김 후보는 2배 이상의 득표로 머피 후보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머피 후보는 김 후보에 비해 늦은 출발을 했지만 현직 주지사 부인의 프리미엄으로 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인지도 측면에서도 김 후보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정책과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폴리티코는 보도에서 김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실에서 일했다는 점과 연방 하원의 부패 방지와 관련된 법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국 간슈성 강진 소식입니다. 구조당국은 1단계 구조와 수색 작업을 끝내고 부상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곳곳의 주택 지붕과 담벼락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진을 버텨낸 집도 외벽이 금이 가는 등 금방 무너질 태세입니다. 一看到话真的是眼泪都快流出来了，这个我们都是农村人，也没有什么田之类的，就是 현지 시각 18일 밤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1,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진이 잇따르면서 구조 작업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중국 구조당국은 1단계 구조 작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부상자 치료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骨折呀，这些病人特别多，基本上是重伤的，他占的比例还是多一点。 이재민들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당국이 제공한 천막과 모포, 난방기구 등이 충분치 않다 보니 스스로 임시 천막을 치고 거처를 마련한 이재민들도 있습니다. 상가도 문을 닫아 구호품에 기대는 실정입니다. 就是担心啊，咋不担心啊？一个老人带着个孩子，孩子还绝对不方便，吃饭也不方便。 진앙지인 간수성과 인접한 칭하이성에서는 산에서 토사와 진흙이 밀려와 마을을 덮치는 등 2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이 고산지대인데다가 밤이면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면서 복구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은행의 20대 은행원이 80대 고객 계좌에서 18만 달러를 훔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스턴에 위치한 프로스트뱅크에서 근무하던 29세 세실리아 브라운은 가깝게 지내던 한 고객의 계좌에서 18만 달러를 훔쳐 달아난 후 잠적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도주한 용의자가 지난 수개월에 걸쳐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해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86세 커비 드라이브는 수년간 은행원인 브라운과 신뢰관계를 쌓아왔으며 그녀를 딸처럼 믿고 자신의 재산을 맡겨왔다고 전했습니다. 휴스턴 경찰국 금융범죄수사과는 80대 피해 여성 드라이브가 지난 7월 3일 자신의 은행 잔고에 18만 달러가 아니라 1달러 50센트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도주한 은행원을 쫓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 브라운은
2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고객의 동의 없이 회당 평균 23,000달러의 현금을 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현금 인출을 위한 전표에 남아있는 고객의 서명이 피해자 드라이브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트뱅크 측은 용의자 브라운이 더 이상 회사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잃어버린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은 여전히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공군 연합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한미일 3국 공군이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과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이 겹치는 구역인 제주 동쪽 상공에서 이뤄졌습니다. 미 전략폭격기 비원미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전투기들이 편대비행으로 호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의 F-15K, 미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유대의 F-2 전투기가 출동했습니다. 3국 공군의 연합훈련은 미 전략폭격기 B-52가 동원된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동원된 B-1B는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지만 초음속 비행으로 적의 방공망을 뚫고 폭격이 가능합니다. 초저공 기행을 통해서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고 폭격기가 가진 수톤의 폭탄으로 적의 핵심 표적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군은 이번 훈련이 고체 추진 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건 올해만 13번째.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함께 전략자산의 즉각 대응까지 이어지며 북의 최근 도발에 맞선 3국 간 군사 공조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 여행길에 오는 인파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연말연시로 모두가 들뜨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겨울방학으로, 성인들은 연말휴가로 여행을 계획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전미자동차협회는 약 1억 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미 전역에서 50마일 이상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작년 연말에 비해 2.2%, 250만 명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AAA는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길에 오르는 경우가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23일 토요일부터 28일 목요일이 가장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체가 심한 날 여행길에 오르려면 오전 10시 이전에 집을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가장 차가 막히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가스 가격의 경우 작년 연말 갤런당 평균 3.27달러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평균 3.15달러로 가스 소비에 대한 부담은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또한 항공기를 통해 여행길에 나서는 인파는 75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여 작년 대비 2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겨울철 플로리다, 바하마로 떠나는 크루즈 역시 꾸준히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66만 명이 크루즈를 타고 연말 연휴를 보냈다면 올해는 400만 명 이상이 크루즈 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연시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안전한 여행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어제 오후 필라델피아 지역 방송 취재용 헬기가 추락해 헬기 조종사와 함께 타고 있던 사진사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ABC 방송은 유로콥터 AS350A 기종의 취재용 헬기가 어제 오후 8시쯤 뉴저지 해안 지역인 저지쇼어를 촬영하고 돌아가던 중 필라델피아 남부 외곽 숲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재 추락 원인에 대한 조사 중으로 필라델피아 ABC 지역 채널 WPVI-TV는 숨진 두 사람은 액션 뉴스팀에 소속돼 오랜 기간 함께 일해왔다며 이들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인질 석방 등 협상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들이 일부 운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부상자들로 넘쳐납니다. كل شوية
نشوفها وفجأة راحت ضربت وراح علي الحجر وكنت أنا منه وأخذوني من الرمل.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주민들은 갈수록 살기가 버겁습니다. 요르단에서 출발한 구호품 트럭이 케렘 샬롬 통로를 통해 가자 지구에 첫 진입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전 중단이 절실한 가운데 하마스 정치적 지도자 하니에가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로 이집트는 지난 첫 교전 중단 당시 카타르와 함께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니에의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 협상을 재개할 뜻을 밝힌 직후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40명을 석방하면 일주일간 교전을 중단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כל מחבלי החמאס, מהראשון עד האחרון, הם בני מוות. יש להם רק שתי אפשרויות, להיכנע או למות.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현재 가자 지구에는 120여 명의 인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할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Bringing the conflict to an end as quickly as possible, while minimizing the loss of life and the suffering of civilians. Getting the remaining hostages back home to their families. 이런 가운데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은 미군의 공격을 받으면 반격하겠다고 위협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는 가자 지구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